반갑습니다. 예, 글 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인문이잖아요. 인문. 사람의 무늬. 첫 문은 하늘의 무늬를 바라보는 것. 인문은 사람의 무늬. 저는 활인이라는, 즉 사람을 살리는 무늬를 그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말이죠. 제 이름 래피의 뜻도 사실은 노래로 해피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음악으로, 말로 사람을 살리는 무늬를 그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요, 활이라는 글자를 참 좋아합니다. 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부활 할 때도 나오는데, 활은 살릴 활자거든요. 삼수변에, 이 한자를 보면 삼수변에 혀설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살린다는 뜻인데, 결국 그 한자 모양을 보면 물이 사람을 살리고 혀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이 혀가 큰 역할을 합니다. 뭐 라디오 진행도 그렇고, 공연할 때도 막, 공연할 때도 막, 랩을 공연하는 것도 막, 혀로 하는 거니까. 강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죠. 그래서 혀를 좀 잘 놀리기 위해 나름의 원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필따라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인 말, 필요한 말, 따뜻한 말. 이것만 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하나의 사실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내 형제도,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사람 모두의 바람이 다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자가 사냥률 100%를 자랑하거나 모든 나비가 다 부화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유지가 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결코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될 때 막 누구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막 그만둘 게 아니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쿨하게 그냥 인정하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구나 법칙입니다.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만들었죠. 구나 법칙. 바꿀 수 없는 거는 그대로 두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바꾸자 이겁니다. 저도 지금의 이 래피가 있기까지 제 뜻대로 된 게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이 세상은 여러분 음과 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생각해 보세요. 음과 양. 음만 계속되는 삶이 없고 양만 계속되는 삶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뜻밖의 일,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 출신인데요. 경남 진주. 고등학교 때, 고2 때 이 교내 락밴드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음악에 이제 몰입하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를 못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 아버지가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그래서 이미 고2 때 저는 느꼈어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아버지로부터 일단 멀리, 최대한 좀 멀리 떠나야 되겠다. 근데 가출 뭐 이런 거 말고 좀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최대한 멀리 좀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부를. 왜냐하면 이제 대학교를 가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락밴드를 또 연습을 하는데 진주에서는 그 당시에는 연습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심지어 비닐하우스 이런 곳에서 막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진짜 진주를 떠나야 되겠다. 예, 이때 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경희대를 진학했어요. 경희대를 갔습니다. 경희대. 가자마자 막 교내 락 동아리에 찾아갔죠.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투리가 심하다는 충격적인 이유로 탈락을 하게 됩니다. 역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겨울방학 때 이 고향에 있는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DJ가 없다. 네가 음악을 좀 아니까 DJ를 좀 해라 이러는데 소위 그때는 제가 이 락 부심이 또 엄청 났었어요. 근데 뭐 락커가 DJ를 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 좀 했었거든요. 사실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돈이 필요하니까 알바 해야 되니까 용돈벌이 삼아서 뜻밖의 이제 DJ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DJ. 내가 갖고 있던 그 편견들 막 깨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때. 특히 랩을 그때 만났어요. 제가. 랩과의 만남이 바로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1994년 그 겨울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94년은 군대를 이제 DJ를 하고 나서 군대를 갔다가 98년이 이제 돼요. 98년. 복학을 하고 나니까 학교에 저 같은 이 음악에 미친 사람이 또 한 명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니노라는 친구입니다. 니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지금 이제 CJ ENM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경희대 최초의 힙합 동아리를 만들게 되죠. 레빈이라는 이름인데요. 그래서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공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 공연을 통해서 모아진 돈으로 동아리방의 녹음실도 막 만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 마침 방송에서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엠넷에 우리나라 최초의 힙합 방송이 생긴 겁니다. 이름이 힙합 더 바이브랍니다. 바이브. 그러다가 또 힙합 어떤 컴필레이션 앨범에 참여도 하게 되고 타이틀곡을 부르게 되고 막 데뷔 아닌 데뷔를 또 하게 돼요. 2001년에.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제 활동을 접게 됐죠. 활동을 접게 되고 나서 방황을 뭐 나름 조금 하다가 프로듀서가 돼야 되겠다. 곡도 쓰고 막 이거 하는 프로듀서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막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이현우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데 이제 랩 객원 멤버로 공연도 하고 그때는요, 여러분 랩 가사를 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랩 가사를 써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가사만 쓰는 게 아니라 랩 녹음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또 작곡, 작사, 편곡 뭐 닥치는 대로 뭐 일하고 있는데 마침 2004년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DJ 철이, 우리 철이와 미애의 신철 선배님이죠. DJ 철이 선배님께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 코너가 필요한 겁니다. 코너. 네, 어떤 코너냐면 트로트를 리믹스해서 거기다가 랩을 집어넣는 코너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 고민하고 결론을 내렸죠. 해보자. 왜 그러냐면 제가 나름 최초로 한 게 진짜 많아요. 최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는 하나도 없지만 최초로 한 게 진짜 많은데 이것도 최초잖아요. 트로트에 랩을 집어넣는 거. 최초.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뜻밖의 여러분 오늘 뜻밖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뜻밖의 이 코너가 큰 인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이승철, 뭐 정수라 이런 선배님들의 콘서트에 랩 객원 멤버로 막 함께 투어를 다니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연말 시상식 알죠? 가요대상 이런데 그 남들은 평생에 한두 번 설까 말까 한 무대에 송대관 선배님, 서른도 선배님 막 같이 막 제가 무대에 서고 막 이랬다니까요. 또 이 장윤정 씨의 그 데뷔곡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엄마 나
그 노래의 또 랩 버전을 제가 또 같이 막 활동을 할 때 보신각에 제야의 종소리 무대,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무대는 막 그런 무대도 막 서게 됩니다. 예. 뜻밖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DJ 철이 선배님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15년간 쭉,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조금씩 이제 옮겨 다녔지만 고정 게스트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 2018년에 드디어 기회를 얻었죠. 드디어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 DJ 래피의 드라이브 뮤직 메인 DJ가 된 거죠. 2018년에. 근데 또 뜻밖의 2018년에는 제가 책을 또 3권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은 그래서 역시 뜻밖의 일들의 연속이더라고요. 인생의 이 중대한 사건들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선 태어나는 일부터 그렇잖아요. 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기 보시는 분 중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원해서 태어났다.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부조리한 것이다가 출발이 돼야 돼요. 예. 이 세상에 원치 않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냥 던져지는 거라니까요. 이것부터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란 원래 부조리한 것이구나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슬퍼하고 막 울고 불고 뭐 한탄도 하고 막 분노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 수많은 실패나 부조리 앞에서도 아주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한탄한다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한다면 남 탓하고 한탄할 게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 여러분, 몸의 출발은 뭐죠? 눈, 코, 입이죠.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보는 거를 바꿔봤어요. TV 없애버렸습니다. TV 없애버리고 책을 보기 시작했고요. 내가 안 만나보던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코, 내가 가는 곳을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서는 좋은 향기가 나죠.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입 바꿔봤습니다. 내가 쓰는 말과 내가 먹는 음식도 바꿔봤어요. 입으로는 화가 드나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먹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을 하나라도 덜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세상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면 남은 옵션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변하면 됩니다. 세상은 원래 잘 안 바뀌니까 바꾸려면 나를 바꾸자는 거죠. 나를. 그렇잖아요. 누구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퀸시 존스라는 프로듀서를 존경하는데요. 그분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고민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omorrow. 여러분, 최고의 작품은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겁니다. 가장 빛나는 별도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일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바꿀 시간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야 없겠죠. 하지만 재미도 없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죠. 야구의 재미는 뭡니까, 여러분? 공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데 있는 거예요. 타자가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들어오냐면서 막 투수한테 막 달려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때 들어오는 공에 뭐 때로는 삼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뭐 땅볼 아웃, 때로는 뭐 또 병살타가 될 때도 있고
좋을 때는 뭐 안타, 2루타, 3루타, 뭐 어떨 때는 뭐 시원하게 홈런으로 이게 바로 묘미 아닙니까?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꿋꿋하게 오늘도 꿋꿋하게 타석에 들어서도록 하죠. 저도 타석에 들어서러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글 쓰는 DJ 래피였습니다.